사이다 무비튼.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가족은 엄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둘이었대. 내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는 불륜과 동시에 증발해버렸고 그 후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주셨대. 졸지에 집안 경제를 책임지게 됐지만 학력 경력 모두 딱히 내세울 게 없었던 엄마는 파트 근무를 시작. 우리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일단 집에 온 뒤 우리 저녁을 차려주고 밤 9시에 다시 심야 알바를 하러 나갔다. 고등학생이 된 후로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도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몇 년 동안 계속 무리를 해오던 엄마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엄마의 수입마저 없어진 후에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내 알바비로 연명했는데 완전히 극빈층이 되고 말았다. 우선 꼭 필요한 물건도 살 여유가 없었다. 실내화를 시작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너덜너덜했다. 그런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애들이 있었다. 같은 반 왕한심과 그 떨거지들이었다. 야, 너 오늘도 점심빵하고 우유냐? 하긴 돈도 없는데 그게 어디냐? 왕한심은 우리 반 일진이었고 심지어 인기도 있었다. 걔 눈에는 내가 타깃으로 제격이었던 것이다. 왕한심은 반 애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놀고 패스트푸드점에 몰려다녔는데 나한테 와서는 야, 나 수재, 우리 지금 노래방 갈 건데 너 같이 안 갈래? 아, 미안, 너 돈 없지? 가난뱅이가 웬 노래방? 라면서 괜히 사람을 건드렸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었고 노래방에 다닐 시간도 없었다. 엄마 병원비에 집에 가면 배고픈 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1초라도 더 일을 해야만 했다. 내겐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 사실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엄마가 쓰러진 마당에 대학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라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학교를 계속 다녔고 정신없이 알바를 했다.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앞두고 왕한심이 희죽거리면서 다가오더니 좀 있으면 수학여행인데 어차피 너 못 가는 거 맞지? 수학여행비 낼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나저나 너 학교는 왜 계속 나오냐? 올 이유가 있어? 학비가 공짜도 아닌데 돈 없잖아. 차라리 학교를 관둬 그냥.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그때까지 참고 견뎠던 마음이 무너졌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엄마한테 학교 대신 알바를 좀 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모두 자기 탓이라면서 울었지만 막상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에 전념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그 뒤로 나는 눈앞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으로 엽서가 왔다면서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엽서는 동창의 알림이었고 졸업도 안 한 나한테까지 보냈다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동창회 당일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왕한심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오, 너 오래간만이다. 나 수재, 그동안 잘 지냈냐? 먼저 말을 걸어온 왕한심은 10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마치 친했던 사이인 것처럼 굴었다. 야, 나 네 걱정 많이 했어. 돈 없어서 학교도 그만둔 불우하고 아니냐 네가. 돈 없어서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나 걱정이 태산이었다니까. 너 혹시 오늘 참가비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대신 내줄까? 라면서 또 나를 가지고 놀려고 했고 10년이 지나도 이 자식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한심과 한패였던 놈들은 여전히 한패로 몰려다니는 분위기였고 왕한심이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보며 같이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왕한심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잠깐, 얼마 전에 나수재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니들 못 봤어? 그러자 왕한심이 설마 네가 착각한 거겠지 라면서 다시 깔깔거렸다. 여자 동창이 텔레비전에 아는 얼굴이 나오길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었다며 모두에게 보여줬다. 증거 사진을 본 왕한심은 헉,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면서 진심 놀란 눈치였다. 자꾸 왜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줬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곧바로 한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알바를 시작했다. 거기서 건축 설계에 흥미가 생긴 나는 독학으로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공부했다. 그러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증을 얻은 후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귀가 솔깃한 얘기였지만 그때 나는 정말 돈이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장님이 출세하면 갚으라며 나한테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셨다. 그 뒤 나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고 드디어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성취감이라는 행복을 맛보게 됐다.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외에서도 의뢰가 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왕한심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다른 동창들도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집을 지을까 생각 중인데 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서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풍경이 벌어지자 마치 1패를 당한 얼굴로 왕한심이 설계사면 뭐 네가 흑수저 출신이라는 게 뭐 달라질 것 같냐? 그래서 설계해서 먹고 살만 해줬냐고. 나 이래봬도 대기업 스카토 사원이야. 그때였다. 주점 안으로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본 왕한심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사장님? 그러자 사장님은 왕한심한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나한테 다가오셨다. 나수재씨,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좀 있으면 자네 아내가 출산한다고 들었는데 미리 축하하네. 미국에서 좋은 활약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네. 수고가 많아. 그쯤 되자 왕한심은 헐? 응? 을 반복하며 사장님과 나를 번갈아 보면서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동창회 중이란 걸 파악한 사장님이 설명을 시작하셨다. 내 아내는 나를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신 사장님의 딸이었고 내가 고군분투 끝에 자격증을 딴 후 만남이 시작됐다. 그리고 스카토사의 사장님은 장인어른의 오랜 친구분으로 처갓집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통해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나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기도 했다. 왕한심은 내가 장인회사에서 독립해서 지금은 아내와 둘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더니 영혼이 가출한 듯 입이 해 벌어졌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나는 빈 공간은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거였다. 사장님은 간단히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더니 동창회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신 후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더 이상 빈곤층이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타가 온 왕한심은 영혼이 가출했는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헛개비처럼 앉아만 있었다. 그날 동창회가 끝난 후 한참 후에 다른 동창한테서 들었는데 왕한심이 스카토사의 직원인 건 맞지만 영업 실적이 항상 바닥에서 찾는 게 빨랐고 정리해고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결혼할 사람도 있었다는데 장래성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최근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마지막엔 따르던 패거리들도 등을 돌리고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한다. 10년이 지났어도 나를 이용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니 누굴 원망하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 장인어른이 엄마 병원비도 대신 내주신 덕분에 엄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계신다. 초등학생이던 동생들도 나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며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동생들도 엄마한테 용돈을 보낸다고 한다. 엄마는 돈 그만 보내라. 혼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하셨던 엄마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삼형제 누구도 빠지지 않았다. 엄마는 왜 말들을 안 듣냐고 불만이다. 그리고 다시 반년 후 지나가는 말로 어디서 들었는데 학창시절부터 나를 비웃었던 왕한심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사원 기숙사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힘들었던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인생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